그리 말도 많던 김상곤이 부총리 취임해서 불평등 서열화 교육을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실패 등 지난 가오를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 자신이나 제대로 성찰하지. 지금 곳곳에서 지난 정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재조사와 한마디로 정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복이라 하면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는 것처럼 비춰져서 복수라고 하면 좀 더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꾸려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팀에서는 최동욱 전 검찰청장 혼외자 문제가 TV조선에 보도되는 과정을 다루겠다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개입, 즉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2013년 9월 한 일간지가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데요. 거주하던 자택 그리고 아들의 학교 기록까지 공개했는데, 최 전 총장은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 수장의 사퇴였지만은 야당이 당시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결국 몰아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최 전 총장은 취임 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는데, 최 전 총장이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정원이 몰래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뒷조사를 한 뒤에 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최동욱을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고, 민정비서관은 최동욱이 곧 날아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기소를 했고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됐는데, 국정원이 왜 최동욱의 뒤를 캤는지에 대해 송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역한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다 라는 말하는 걸 듣고, 사실이라면 간첩이 악용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렵다 해서 결국 검찰총장의 치부를 들춰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업무와 관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이후 연이어 수사 내용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한나라당 박이태 당시 대표가 아니 매일매일 진행 사항을 브리핑하는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봤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하는데, 열흘 뒤 한 방송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1억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대변인격이었던 민주당 현 김경수 의원은 논두렁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지어낸 이야기다,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없애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부인했지만은 파장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색적인 비난이 일고 보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죠. 2015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보도는 국정원이 주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거라면서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정원이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 좋습니다. 당시 불법이 있으면 밝히는 거 좋은데요.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가 사실이었고, 그것도 혼외자의 엄마가 여러 가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국정원 직원이 이런 일에 개입해서 한 것은 잘못이니까 맹맹백백하게 밝히는 건 좋은데요. 저도 하나 좀 물어봅시다. 노무현 정권 때 미국 스파이 사건을 조작을 했는데 그 사실은 안 밝힙니까? 조작하려다가 실패했지요. 가짜 문건도 만들어냈고요. 그것도 TF에서, 거기도 국정원이 관련됐을 겁니다. 그것도 국정원 TF에서 수사를 해서 좀 밝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D-47이라는 가짜 문건의 작성자로요, 검찰에요 3년을 끌려다녔습니다. 그래가 제가 결국 그 수사가 시작되고 좀 있다가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정말 제대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몇만 명이 있는 데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수술 받았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요, 남의 적폐만 골라내서 청산을 하면 최동욱 아들의 혼외자만 골라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시계만을 골라내서 국정원이 한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적폐라는 거는요, 우리가 저질렀던 적폐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정말로 공정한 마음에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동욱 혼외자를 보도한 언론과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과 이런 경위들만 조사해서 두들기고 싶은가?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거, 그 부분이 국정원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조사하고 싶은가? 시계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버린 것도 사실이고 최동욱이 혼외자가 있었고 혼외자의 엄마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질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그런 보도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도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국정원에서 저질렀던 형태들에 대한 잘못들도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1심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몇몇 간첩단 사건들을 수사를 무마하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전국 돌파의 계기를 만들려고 미국 스파이 사건을 조작해서 저조차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압수수색 당하고 숱하게 불려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조사하지 않는 겁니까? 남이 잘못한 것은 적폐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정당한 겁니까? 그래서요, 그냥 적폐청산 TF가 아니라 복수 TF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왕이에요, 적폐를 다 청산하려면 자기 적폐부터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정치 보복을 하면요, 이 정권 물러나면 또 보복당합니다.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요,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이 정권에 또 여러 명이 깜빵에 가 있을 겁니다.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식의 적폐청산 하지 마세요. 하려면요, 확실한 적폐청산을 하라는 겁니다. 유병헌이 적폐청산은 왜 안 합니까? 저야말로 유병헌 문제야말로 역대 정권이 골고루 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권 전부가 연관이 된 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병헌 그리고 조이팔 적폐 같은 이런 적폐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큰 적폐는 덮고 우리가 좀 당했던 가시가 있었던 적폐만 골라내서 그 적폐를 분치를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겁니까?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려면 너네들 우리한테 못된 짓 했지. 그래서 우리가 손 좀 봐줄게. 이거는 사적 복수입니다. 감정이 들어간 것은 사적인 복수예요. 제가 참 많이 당했지만은요,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 때 제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 놈들 실무자들 잡아내서 처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사적 복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집권을 해서 그야말로 적폐라 하면 누적되어 온 한마디로 폐단이고 누적되어 온 부패를 의미하는 걸 건데, 그러면 적폐를 청산하려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현 청와대 대통령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 주요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그때도 말할 수 없는 적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TF와 관련하면 그때도 제가 생생한 증인이지만은 정치 공작이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간첩단 사건을 슬쩍 덮어버리는 1심의 사건부터 뭐 조사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그런 적폐를 은폐한 내용들이 국정원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양근이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정상회담하고 왔다 갈 때 그때 정말 다 밝힐 수 있습니까? 그때 간첩단 사건들을 덮은 내용들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때 국정원장을 했던 분이요,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갖다가 이 TF를 만들어서 하겠다면 그때 이것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왜 시계를 버렸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논두렁에 버렸다 하면 그게 그렇게 좀 뼈가 아팠던 겁니까? 그렇게 뼈가 아팠던 시계를 왜 봤습니까? 자기들을 좀 돌이켜보고요. 이왕 적폐하겠다면 싹 다 하면 네, 믿어주겠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는요, 이 피아제입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게 600만 달러, 즉 한 600, 이 당시 시세로 67억을 전달하고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1억짜리 피아제 시계 2개를 선물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노 전 대통령은 시계 형방에 대해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근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최근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까발렸습니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 공작 차원에서 논두렁이라는 말을 덧입혔다는 겁니다. 이 전 중수부장이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으니 노 전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논두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는 시가 1억원짜리 피아제 시계 2개가 논두렁에 버려졌다라는 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이 7년 전 사건을 느닷없이 이 당시 이제 2015년에 이야기했으니까요, 왜 폭로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2015년쯤 되니까 정권이 또 바뀔 것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혹시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또 살기 위해서 국정원에다가 떠넘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 서훈 원장의 국정원이 TF를 만들어서 파헤치겠다 하는데요. 이런 시계가 그냥 버린 거냐 논두렁에 버려진 거냐가 중요한 만큼은요, 1심의 사건이 어떻게 덮여졌느냐,
그 사건의 진실은 뭐냐?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곧이어서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누가 기획해서 이 사건을 꾸며서 터뜨렸느냐? 당시 국정원에 있던 많은 이 사건 관련자의 이 파일들이 외부로 돌아다니고 일부 국정원 직원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느냐 없앴느냐를 가지고 과거 적폐청산 TF를 가동할 정도라면 이 1심의 사건과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은 얼마나 그거에 비하면 큰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국정원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그분 불러다가 저 불러다가 당시 1심의 사건과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도 조사를 좀 하긴 바랍니다. 1심의 사건은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이고요. 그때 간첩은 웬만하면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하던 시점인데도 결국은 이렇게 적발해서 처벌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일부만 처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 마이클 장이라고 재미교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은 북한에 이 민노당에 이 당직자 자료를 넘겨줬다 이래가지고 이 종북 논란이 여기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이 사건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가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1심에는 장민호가 최기영, 이정훈 등과 관계를 명명한 언어로 386 출신 인사들 총 15명이 연루되어 386 간첩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고, 민노당은 2008년 임시당대회에서 이 사건에 연루됐던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는데요. 이때 민노당 안에서 PD하고 NL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종북 논란이 벌어지면서 노회찬 심상정이 탈당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2006년 10월경에 이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되어 갔는가 하면 당시 청와대 근무자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번져가는 상황에서 아주 성급하게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